무지개 우리가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사실 이 남아공을 우리가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려요.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뭔가 탄생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남아공도 다양한 민족과 다양성, 화합을 상징을 하는 거죠. 이 무지개가. 그리고 이 무지개의 나라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분이 바로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입니다. 이 남아공의 정신적인 지주로 알려진 분이고요. 무지개의 나라를 1994년도에 남아공이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급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남아공을 무지개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 하면은 넬슨 만델라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분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분이 10년 앞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남아공 최초로 흑인 성공의 주교고 최초의 흑인 대주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교사였다가 이제 주교님이 되셨고요. 아파르테이드 즉 민족 차별 정책에 항거하고 또 인권 운동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 인종 차별 정책이 철폐가 되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을 여기 임명을 합니다. 이 위원회가 뭐냐면 그 인종차별 정책을 했을 때 많은 범죄를 또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일일이 처벌을 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조건으로 사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약 22,000명의 진술을 받아냈고 6,000명이 사면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교님이 회복적 정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치유, 조화, 화해로 불균형을 시정하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그다음에 진실과 이 화해위원회는 우리나라에도 영감을 줬습니다. 바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들 하던가요? 근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또 찬반 논란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진실 규명을 하는데 이 집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지었어도 완전히 자백을 하면은 다 사면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또 보상이 너무 미흡했고 또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뭐 처벌 없고 대신에 자백을 하면은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많은 범죄들 있죠. 그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처벌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가 맞는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것엔 명과 암이 있는데. 그 무지개의 나라와 LGBT 요거가 약간 좀 관련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무지개 깃발 하면은 그 성소수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지개 국가와 이 LGBT를 상징하는 요거는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도 7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6개고 그런데 이 남아공이 사실은 성소수자의 권리가 가장 보장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헌법에 세계 최초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아프리카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연애조차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남아공은 그 맨 아래 결혼을 합법화했죠. 이거는 이제 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그 지도인데요.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있죠. 평등 지수가 낮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남아공과 그 위에 제가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가져왔는데 지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평등 지수나 법률 지수나 여론 지수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남아공에 있는
있는 토착 민족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소수자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맘이에요. 이맘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의미를 하는데 이분이 게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원에 갈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주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총에 맞아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자기가 이제 게이라는 거를 밝힐 때 밝힌 이유부터 항상 그 살인의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이슬람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남아공이 약간 아이러니한 게 법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인 이 성소수자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전체 사회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뭐 케이프타운이나 이런 데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